제 첫 창업을 했던 거를 따라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진짜 망해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을 정도의 스토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여러분이 꼭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창업했던 모든 길은 모두가 비켜가야 될 일들을 저는 비켜가지 않고 정통으로 다 맞으면서 저의 첫 창업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듣고 비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셰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금요일입니다. 첫 창업을 하면서 굉장한 이야기거리들이 많고 그 안에 담긴 스토리나 아니면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될 만한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조셰프의 첫 창업 이야기, 쓰리몬키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송대학교라는 건축학과 4년제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굉장히 전공을 했고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약간 건설 현장에서 소장님이 돼갖고 굉장히 멋있는 그 리드하는 남자들의 세계 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하나의 꿈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교로 건축학과를 가서 건축기사를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건축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4학년이 되면은 이제 건축기사라는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4학년생들은 거의 도서관에 박혀서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저 또한 건축기사를 따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거의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씩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공부를 하면서 저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도서관이라는 그 공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 의자에 잠깐만 앉아 있어도 막 진짜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집중 안 되고 막 그런 공부 못하는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격증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도서관에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앉아서 익숙해지는 그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독서실 책상에 대한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왜냐하면 독서실 책상은 사실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이 갇혀 있는 오로지 나만의 이 공간, 내 생각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이 공간에 너무 빠져버려서 어떻게 되면 그동안 허황된 세월을 좀 보내기도 했고 너무 놀기만 하고 좀 문제가 많은 그런 학생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다가 도서관 책상에 앉아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물론 공부도 했지만 그 12시간 이상을 계속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을 적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처음으로 버킷리스트라는 거를 적게 돼요. 버킷리스트라는 거를 적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온전히 나는 뭘 하면서 살고 싶은 걸까? 내 인생은 어떻게 나아가야지만 내가 죽기 전에 만족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철학적인 나름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막 적다 보니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축기사가 되고 싶은 삶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나가면서 재밌게 살고 제 인생을 즐기면서 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저의 꿈이 건축기사가 과연 맞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변 지인의 아는 형님께서 본인이 갑자기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할 수가 있냐 했더니만 자기 소중에 한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 넣고 인테리어 1,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갖고 식자재 사고 집기 사고 그 다음에 운영 자금까지 조달을 해서 그렇게 포장마차라는 거를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저는 사장님이 된다는 거는 진짜 한 몇 억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3천만 원 갖고도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뭔가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도 창업하고 싶다. 나도 가게라는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교차로를 사다가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뭐를 보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스마트폰도 뭐 굉장히 발달되고 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차로를 가져다가 가게를 막 알아봅니다. 1,0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시장 한 귀퉁이에서 뭐 닭강정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내 나이는 아직 그 당시 25이었으니까 아직 젊은데 실패를 하고 정말 실패했다면은 그때 건축기사를 다시 준비해서 다시 시작해도 될 일 아닌가? 내 인생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나도 그러면 창업을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수중에 제가 갖고 있는 돈을 한번 봤어요. 돈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120만 원 정도 있었나? 예, 그렇게 120만 원을 갖고 있는데 한 2천만 원만 있으면은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큰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었고 뭐 엄청난 디테일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2천만 원이라는 그냥 돈을 가지면 나는 창업할 수 있다. 이거에 꽂혀서 정말 2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밤낮으로 하루에 3번 일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택배 일도 하고 서빙 일 같은 것도 하고 정말 무식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한 버려진 건물을 제가 부동산을 찾아가서 저기를 계약하고 영업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잊게 되고 1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받아서 보증금 2천만 원을 넣고 1천만 원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1천만 원 갖고는 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가게가 아무리 쪼만해도 어떻게 보면 설비도 해야 되고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가구도 사야 되고 집기도 사야 되고 식자재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1천만 원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냥 가게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 뭐 뜯어갖고 테이블 놓고 뭐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남의 가게에서 일할 때는 당연히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제 가게를 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제가 어디 가게에서 일을 할 때는 테이블도 있고 뭐 주방도 세팅돼 있고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가서 일을 하면서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 매장에 들어가서 자신은 있는데 뭐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져 있지 않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인테리어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저의 첫 번째 은인이고 저의 인생에 엄청난 하나의 역할을 해줬던 친구죠. 그 인테리어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가 인테리어를 자기가 해주겠다. 왜? 다 어리잖아요. 사실상 그 25, 26밖에 안 되는 그 나이대에 어떤 능력치가 있겠습니까? 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하나의 경험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였었기 때문에 1천만 원이라는 돈밖에 없는데 이 돈 갖고 여기를 공사를 할 수 있냐? 데이터는 안 나오죠.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뭘 다들 할 수 있다, 뭐 의리, 멋있는 마인드, 남자 뭐 그런 걸로 해갖고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직접 뭐 전기공사도 하게 되고 뭐도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공사를 사실 했죠. 근데 이제 아트적인 감성이 있어갖고 인테리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 나왔어요. 진짜 천재 같은 진짜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정말 멋있게 만듭니다. 돈이 없어서 진짜 목공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서 제가 건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그 공사에 있는 폐자재들을 내가 트럭을 빌려서 갈 테니 좀 실어줘라 해서 그런 폐자재들 주워갖고 부족한 나무는 매일 저녁에 리아카 끌고 온 동네 공사장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나무들 주워다가 뚝딱뚝딱 해갖고 가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를 만들게 됐고요. 가구 같은 경우도 의자가 없어서 아파트 단지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쓸모없는 의자들을 많이 버리거든요. 그 의자들을 주워다가 칠하고 청 갈아갖고 세팅하고 테이블은 돈 주고 샀죠. 테이블까지 주워다가 할 수는 없어갖고 최고 싼 걸로 어떻게 그렇게 맞췄습니다. 주방도 중고로 막 맞춰갖고 부족한 돈 하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리를 할 줄 몰랐어요.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때 그냥 술안주 그냥 대충 뭐 볶아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공간에서 아무 음식이나 팔고 싶지 않게 된 겁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한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대전 은행동이라는 데에서 엄청나게 이제 잘 되는 수제요리 전문 주점을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맛있는 음식? 그 당시 13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셰프라는 뭐 그런 것도
엄청 유명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에 음식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 깜짝 놀랄 정도의 맛도 있지만 정말 이색적이고, 아 이거 팔면 진짜 막말로 그때는 이거 팔면 진짜 끝났다, 평정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음식의 퀄리티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꼭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사장님이셨으니까, 형님 저 가게를 오픈하는데 이거 좀 배우고 싶다, 나 이거 팔고 싶다. 그래? 야 팔아. 그러면은 근데 500만 원 정도 갖고 와. 깜짝 놀란 거죠 저도. 그냥 친한, 어릴 땐 그러잖아. 아 형님 저 이거 하나만 알려줘요 이러면은 당연히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술을 배울 때는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때는 몰랐죠. 어리니까. 500만 원? 500만 원 없는데 어떡하지? 얘기했잖아. 2천만 원, 1천만 원 갖고 인테리어 하고 있고 돈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 거야. 이거만 돈 주고 배우면 나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빌려야지. 그래서 대출 받아갖고 끌어와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 돈을 주고 이제 그 주방에 가서 요리를 배우게 돼요. 엄청 설레이잖아요. 이거 배우면은 진짜 기분 좋게, 진짜 잘할 수 있겠다, 진짜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저의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은인이신 그 셰프님께서 그 안에 딱 계시는 거예요. 왔는데 저를 진짜 쓰레기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쓰레기. 저 막 경멸, 너무 싫어, 꺼져, 막 약간 그런 눈빛으로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뭐지? 왜 그러지? 왜냐면 제 입장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돈을 주고 당당하게 여기 와서 이렇게 요리를 난 배워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왜 날 이렇게 경멸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리를 설거지만 시키고, 뭔가 점심부름 시키고, 막 더러운 일들 시키고, 뭔가 너 빨리 나가, 너 여기 있을 곳 아니야, 너 가, 라는 식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돈은 그분, 사실 요리를 알려주는 요리 기술은 그 셰프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셰프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장님이 돈을 다 받고 이 셰프님은 여기서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야, 네 거 알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미친 셰프가 자기 거를 얘한테 왜 알려주냐고. 자기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걸 알고 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제가 그 셰프라도 엄청 진짜 어떤 또라이 같은 미친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와갖고 지 장사한다고 돈 주고 내 음식을 사가려고 해? 난리 나는 거지. 너무 경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살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가게를 오픈하고 해야 되는데 비 다 맞춰가고 허드렛 일 다 하고, 매일 막 시키는 거 다 돈 주고 들어가갖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요리를 배우게 되고 그분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얼마나 제가 한심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한심이 불쌍함으로 이제 눈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이 돼서 엄청 저를 챙겨주게 되고 저를 아끼게 되고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가게에 와서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의 저 같은 전문가가 말도 안 되는 그 친구의 가게를 가서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사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게가 지금 잘못된 가게다라는 거를 인식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 셰프라는 거는 어떤 건지도 되게 단기적으로 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그 당시에 너무 싫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셰프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장을 오픈하게 돼요. 엄청 떨리더라고요. 진짜 긴장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긴장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첫 손님을 받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되게 뭐 화려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손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들어오신 거예요. 어서 오세요. 막 말도 안 떨어져. 예전에는 남의 가게에서 일할 때는 엄청 잘했거든요. 진짜로. 막 진짜 손님한테 형님, 막 누나, 막 동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넉살도 두껍고, 손님한테 정말 잘하고, 뭐 저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았을 정도로 그걸 엄청 잘했던 사람인데, 엄청 긴장을 하고 손님 앞에서 입도 안 떨어지고 인사도 못하는 그 상황이 오더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을 처음으로 이제 손님한테 나가게 됐잖아요.
음식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손님한테 갖고 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서빙을 나가고 그 손님을 얼굴을 쳐다도 못 봤어요. 제 인생의 저의 첫 창업의 첫 손님이었는데 그 손님을 제가 직접 쳐다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갔을 때 안녕히 가세요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뒤에 숨어있고 주방에 숨어있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를 운영을 하는 와중에 많은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보고 이 가게는 안 된다. 이 동네와 맞지 않다. 왜냐면 굉장히 구석진 동네예요. 대전의 유성구 송강동이라는 그 자리가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상대해갖고 운영하는 그런 호프집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제가 셰프복 입고 요리를 잘하지도 못했는데 잘한 척 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그 친구랑 같이 제가 동업하자. 우리 같이 너랑 나랑 나 요리하고 너 인테리어 하고 그런 멋진 모습이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정말 멋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동업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최고의 모습이었고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화려한 때가 아니었나. 가장 돈이 없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였는데 정말 저한테는 꿈을 꾸고 있는 그 시기였어요. 매일 저녁에는 리아카 끌고 돌아다니면서 폐자재 주워다가 가게에다가 조립해갖고 페인트 칠하고 되게 멋있는 가게로 꾸며 나가고 또 요리 공부 엄청 하면서 어떤 요리를 보여드릴까 배워오고 막 하면서 하나씩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매장이 뭔가 죽어있는 매장 같지가 않고 굉장히 살아있는 매장처럼 계속 살이 덧붙여지면서 멋있는 가게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손님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정말 술집이었고 그 당시에는 술집에서 담배를 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배 피는 공간에 와서 식사만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굉장히 특이한 요리, 독특한 요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모든 서적을 사다가 그거에 대해서 매일 만들어보고 공부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게가 점점 완성이 됐고 굉장히 멋있는 가게가 둘만의 스토리와 우리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요리들로 구성을 굉장히 갖추어 냈습니다. 예, 그런 것들로 이제 손님들한테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가게가 점점 성장을 해나갔죠. 근데 여기서 가게는 성장을 해나갔지만 저라는 사람은 항상 제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쨌든 장사이잖아요. 수익이 남아야지 장사인 건데 수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혀 저는 몰랐어요. 그냥 돈이 생기면 그거를 사다가 식자재를 사갖고 요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필요한 거 자재 쓰고 그냥 놀이터 같이 그 공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왜냐면 한 번도 빚쟁이라는 게 돼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출을 받게 되고 그 대출도 이제 갚아야 되고 처음에 같이 이제 1,000만 원을 넣고 동업을 하자고 했던 그 친구는 갑자기 투자자로 바뀌겠다고 하고 투자했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내가 너를 빌려준 걸로 바꾸자고 하고 빌려준 게 되니까 빚쟁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빚을 도촉하고 이쪽에서 도촉하고 연말 결산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뭐 식자재도 썼으면 돈을 줘야 되고 주류도 썼으면 줘야 되고 월세도 줘야 되고 그 저희 인건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거의 생각도 못했고 이거 갖다가 메꾸는데 정말 메꾸지도 못했죠. 그때 이제 생각 없이 막 이자 엄청 센 대출 받아갖고 이거 메꾸고 막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돈 빌려달라고 미친놈 마냥 그렇게 이제 가게를 꾸려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운영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게 운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젊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걸 많이 지켜봐왔어요. 그 물건을 사듯이 그냥 가게를 돈 주고 사면 알아서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가게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 하나의 집약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홍보도 해야 되지, 인사관리도 해야 되지, 제품 관리해야 되지. 안 하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작은 가게에서도 10평짜리 가게에서도 뭐 다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둘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게를 꾸려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나무를 주워다가 그 버려진 건물 옆에다가 이제 가건물을 져가면서 그 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옆에 이제 가건물을 짓고 그것도 굉장히 멋있게 졌죠, 진짜. 아예 건축을 한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해 나갔는데 그 멋있는 공간이 생기고 손님들은 더 많이 오게 되고 많은 입소문이 나고 정말 손님들이 테이블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항상 꽉꽉 찰 정도로 그렇게 매장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동네라고 했잖아요. 동네는 너무 튀면 안 돼요, 솔직히. 왜냐면 주변에 시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동이잖아요. 가건물을 졌다는 거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를. 예, 저희가 정말 잘못한 거죠,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지금도 너무 죄송한 일이고, 저희가 잘못했다면 뭐 죄를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라는 신고는 다당한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도 오시고, 위생과에서 오시고, 환경과에서도 오시고, 소방서에서도 오시고, 모든 신고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저희를 신고하게 되고, 그분들이 찾아오게 되고, 저희는 죄인이 되고, 진짜 열심히 거의 한 7개월, 8개월 동안 만들었던 그 건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이제 뭔가 시작이 되나 보다라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어떻게요? 근데 저희가 잘못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저희가 만들었던 그 구조물을 다 직접 철거를 합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거를 부시는데 정말 몇 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막 둘이서 그냥 쌍욕하면서 그냥 막 부셔버렸어요. 진짜 열심히 한 거였는데 저희가 만들었던 모든 거를 직접 부십니다. 이렇게 부시고 나서 저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맥주 한 잔을 해요. 그때 이제 강산에 할 수 있어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굉장히 막 감정에 복받쳐서 맥주 한 잔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막 눈물 돌리고 서로 그래도 우린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는 더 끈끈해진 꿈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플랜카드를 엄청 크게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너무 잘못했고 뭐 저희의 반성을 하고 저희는 이 공간에서 이 가게에서 앞으로 2년 동안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였냐면 건물주가 그 자리에 건물을 진다고 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가게를 뭐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냥 계약이 끝나면 저희는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했었는데 1년은 벌써 소비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년이 남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잘못해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겐 꿈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젊은의 그거를 주저리 막 엄청 큰 플랜카드에다 쓰고 둘이서 파이팅하는 그 사진 한 장 찍은 다음에 거기다 넣었어요. 되게 창피한 건데 막 글씨도 좀 틀리고 막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플랜카드 가게 앞에 붙여놓고 또 문을 열지 못한 채 거의 한 2달 동안 또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뒤에 부셔졌던 거를 이제 보수하면서 조금씩 이제 가게를 좀 하나둘씩 폐자재 주워다가 또 만들고 또 우리 잘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매일매일 뚝딱뚝딱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럼 동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럼 쟤들 대체 뭐야? 동네에서 저희가 되게 유명 인사 같이 그렇게 돼요. 그 지나다니시면서 그 많은 글귀로 써있는 그 프랭카드를 보시면서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아유 젊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뭐 잘한다 힘내라 언제 오픈하냐 오픈하면 꼭 갈게요 이런 식의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저희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갖고 또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서 2개월 만에 다시 오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쓰리몬키즈라는 그 매장의 전성기가 폭발이 되는 시점이 되죠. 왜냐면 이제 입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음식은 맛있다라고 소문이 났고 인테리어도 너무 좋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거기에서 저희의 열정까지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됐던 거죠. 매장에서. 그걸 보시고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오시고 어떻게 보면 동네 장사인데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찾아오시면서 저희를 많이 인정해주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지금 저보고 그 쓰리몬키즈라는 매장을 오픈하라고 한다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 가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테리어가 엄청 좋아서 인테리어는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공간에서 엄청 파이팅하면서 스토리를 담아갖고 만들던 두 친구의 이야기는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그걸 따라할 수 없고요. 어떤 프로가 와도 그런 열정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느낀 거예요. 가게라는 거는 음식도 중요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들어가야 그 가게는 생명력이 생긴다
이 생명력이라는 게 생겨야 그 가게가 살아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 움직이고 있는 뭔가 기가 꽉 찬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가게 하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지만 그 가게가 나만 할 수 있는 가게를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쓰리몬키즈라는 그 가게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게고, 그 가게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만약에 쓰리몬키즈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던 조셰프는 사실 요리도 잘 못했어요. 그 당시에 요리도 못했지, 실력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뭐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열정 하나 딱 있었어요. 그리고 장사도 할 줄 몰랐고 돈 관리도 못해갖고 뭐 돈도 못 벌고, 과정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었던 저의 첫 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기억이 가장 저한테는 기억이 남고, 앞으로 어떤 매장을 하더라도 저한테는 가장 소중했던 매장은 쓰리몬키즈였고, 저의 첫 시작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의 영혼, 그걸로 인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인테리어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하게 되고, 요리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게 되고, 많은 거를 배우게 됐던 그런 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창업하게 됐던 쓰리몬키즈라는 그 가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가장 메인 메뉴로 팔았던 그 요리들을 앞으로 수요일날 그 레시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보이려고 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지금 내놓아도 정말 최고의 요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프집을 운영하거나 수제요리 전문 주점 같은 와인바 이런 곳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다음부터 올라오는 저의 요리 영상을 굉장히 집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요리를 가지고 매장에서 판매를 한다면은 진짜 좋은 반응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너무 똑같이 만들지 마시고 자기만의 요리로 소화해서 매장에 손님한테 내놓는다면 정말 최고의 안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 진짜 너무 맛있다고, 미쳤다고 이거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의 그런 레시피예요. 굉장히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의 오늘 이렇게 장황했던 첫 창업 스토리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다면 저한테는 또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셰프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채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더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감사합니다.